암 환자의 하루는 사실 일반인들의 하루와 좀 다를 수밖에 없죠. 계속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가보시죠. 렛츠고! 자, 저는 드디어 사이판에 도착해서 어제는 너무 힘들어서 못했고 하루 종일 떡실신 했고 오늘은 오후에 이렇게 노을이 질 때 어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잔디 어싱이에요. 자, 집 앞입니다. 저는 덕분에 여러분 덕분에 또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한국 가서 좀 느낀 게 되게 많은데 첫 번째로는 한국에 운동할 곳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분이 제 구독자분의 한 분이 어싱방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단체방도 운영하고 하시는데 그 안에도 보면 정보도 되게 많고 우리나라에 어싱하기 좋은 곳들, 그 다음에 또 동네 공원들, 이런 데들 둘레길 이런 것들이 너무 참 잘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노력만 하면 주변에 또 많이 있고 주변에 없더라도 조금만 나가시면은 그런 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좀 안 알아본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있었던 곳이 동대문구였거든요, 서울에. 근데 배봉산이라고 있는데 그 주변에 둘레길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중간에 뭐 비 온 다음 날에는 막 폭포처럼 물도 내리는 곳도 있고 쉬는 곳도 상당히 많았고 약수터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황토길도 있고, 한 번 이렇게 둘레를 걷고 나면은 집에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제가 좀 힘들다 싶으면 그거를 다 완주하지 않고 중간에 올라갔다 내려 1시간 정도 코스로 본인이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고, 또 초입 부분에 또 도서관도 되어 있고 쉴 수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상당히 많은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제 이 얼싱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강조를 할 텐데요. 이번 영상뿐만이 아니고 다른 영상에서도 아마 계속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까지? 제 모든 구독자분과 가족분들이 얼싱하는 그날까지 계속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해보신 분들은 아주 좋다는 말씀들을 아주 압도적으로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신 분들은 거의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황토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정보를 찾아서 공유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데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들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어싱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암 환우분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싱이 만약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아니다, 몸이 너무 안 좋으시거나 멀리 나갈 수 있는, 뭐 멀리도 아니죠. 그런데 이제 오래 못 걷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어싱 뭐 패드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제품을 홍보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알아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몇 군데 제품 업체들이 있는데 뭐 어떤 제품은 효과가 있고 어떤 제품은 효과가 있다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설왕설래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테스트기로 이렇게 테스트해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점검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 영상을 따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볼 테니까 그때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싱 매트 같은 거를 구입을 하시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 테스트는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원래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 나가서 본인 맨발을
흙에다가 접지를 해서 황토길이나 모래길이나 뭐 바닷길이나 산길 이런 데들에 직접 접촉을 해서 접지를 해서 그 효과를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게 조금 힘드신 분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게 힘드신 분들은 접지 매트를 이용하셔도 좋지 않을까. 다만 그거는 이제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기준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 나가서 또 제가 한 일 중에 두 가지 일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뭐 알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있지 싶어요. 장애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몸이 좀 이렇게 불편하셔서 등급을 받는 장애 등급이 아니고 암 환자분들 중에서 항암 예를 들어서 암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신 분들에 한해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넷에다 장애연금, 암 환자 장애연금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근처에 있는 연금관리공단 있지 않습니까? 연금공단에다 전화하셔서 상담해도 친절하게 잘 알려주실 거예요. 저는 사이판에 있을 때 그걸 알게 되어서 사이판에서 070으로 전화를 해서 제 관할 동대문구 연금공단에다 전화를 해서 담당자분을 찾아서 상담을 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는 걸 준비를 해서 이번에 한국 나갔을 때 제가 그걸 했거든요. 신청을 했는데 심사기간이 약 한 달 정도 걸린답니다. 뭐 신청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서류도 병원 서류가 사실은 저는 좀 많았어요. 왜냐면 한국에서도 서류가 되게 많았고 사이판에도 서류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2021년도 1월 1일 날 암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의사가 암 선고를 하지 않습니까? 암 판정한 그 날로부터 1년 6개월이니까 2021년도 1월 1일 날 암 선고를 받았다면 2022년도 7월 1일부터는 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별로 어렵지가 않고 여러분들께서 대신에 자격 조건이 있어요. 그 전에 10년간 연금을 내신 이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모자라면 아마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조금 상황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아마 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년 6개월이 지나면. 그래서 그 등급이 뭐 일시불로 받는 등급도 있고 1급부터 4급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몇 등급을 받을지 어떤 기준에서 받는지는 그 심사관이 아마 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류나 이런 것들이 저도 뭐 주민센터 가서 서류도 한 번에 다 띄웠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띄는 서류는 아시다시피 병원에다 의뢰를 해서 한 번에 가서 받아오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거나 힘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혜택이니까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혹시 저처럼 몰랐던 분이 만약에 계셨다면 그것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계속해서 연금이 나오는 거니까요. 1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지만 그때마다 뭐 서류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신 분이 계셨다면 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또 뭐냐면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알면서도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제 주변에서도 내일 배움 카드를 거의 다 알고 있는데 그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물론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저건 아주 소수였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한 명밖에 못 봤던 것 같은데 내일 배움 카드는 뭐 그것도 조건이 있어요. 공무원 분들 안 되고 대학 과정이 2년 이상 남은 사람 안 되고 월 급여가 300만 원 이상의 사람 안 되고 뭐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그 요건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신용카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을 이용을 한다. 그럼 신한은행 카드로 포함해서 같이 쓸 수 있는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아예 신용카드랑 똑같이 생긴 카드가 나와요. 예, 이렇게 생긴 카드가 나오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IC칩도 있고 일반 신용카드랑 똑같이 사용할 수 있고요. 마스터카드 로고도 되어 있죠. 어디서나 다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어떤 걸 배우고자 했었을 때 어떤 학원에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알아볼 게 그 학원이 내일 배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학원인가를 먼저 알아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그 학원에다가 결제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 이후에 다른 건 사용할 수 없느냐? 다른 것도 사용할 수 있어요. 교통카드 기능이라든지 일반 캐시, 뭐 현금 인출에 위해서 쓰는 그런 캐시카드 같은 기능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내일배움 카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일배움 카드는 왜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되게 감탄을 많이 했냐면, 제가 만약에 지금 한국에 있었으면 저는 지금 벌써 학원을 등록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몸이 좀 안 좋으시잖아요. 그런데 몸이 안 좋다 보면 매일 해야 되는 그런 규칙들이 있죠. 약도 먹어야 되고 식사도 좀 많이 가려서 해야 되고 운동도 어쩔 때는 하기 싫은데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감, 강박증,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도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작게나마 스트레스로 계속 발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 만약에 여러분들 좀 움직이실 수 있다면 집 근처에 있는 학원에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캘리그라피 같은 거 이렇게 글씨 이쁘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배워보고 싶고, 가죽 공예 같은 것도 좀 배워보고 싶고, 떡 케이크 만드는 것도 배워보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이걸로 할 수 있는 또 레포츠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등록을 해서 이렇게 종류가 뭐가 있는지는 제가 뚜렷하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알아봐서 이거는 내가 좀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 하다못해 중장비, 지게차 이런 면허증, 자격증 따는 것들도 다 이걸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나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국한되어 있을 때, 또 일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소득은 없는데 어떤 걸 좀 배우고자 할 때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신청하면 한 일주일 정도면 나오거든요. 큰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같이 배워 나가면서 스트레스도 좀 해소하고, 거기서 또 다른 분들과의 어떤 좋은 만남을 연계해서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당연히 받는 이런 혜택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일상생활에 도움도 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날리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좀 배우고 싶은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미리, 지금 한국에 있지 않는데 이거를 미리 받은 이유는, 이게 유효기간이 5년이에요. 5년 안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면 또 귀찮을까봐 그냥 시간 날 때 미리 그냥 받아놓은 거예요. 이번에 나가서 받아놨고, 연금 그것도 좀 신청하니까 좀 마음이 좀 한쪽으로는 좀 든든한 부분도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한국 나가면 제가 바로 학원에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계통도 있고 되게 많아요. 하여튼 자동차 학원부터 틴팅 기술부터 해서 여러 가지 되게 많기 때문에 꽃꽂이 같은 것도 있고, 여성분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고요. 혹시 몰라서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는 걸어 놓을게요. 내일배움 카드하고 그 다음에 연금관리공단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 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은 것들로 제가 밑에 링크를 걸어놓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확인하시고 한번 신청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암 환자분들은 일반 분들에 비해서 받는 스트레스를 남한테 말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만의 받는 그런 아픔이라든지 그런 우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혼자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그거를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매번 알리기도 한계가 있습니다. 나 여기 이만큼 아파. 오늘은 여기가 좀 괴로워. 오늘은 통증이 여기가 생겼네. 이런 것들을 누가 물어보지 않는 이상, 옆에서 계속 케어해 주지 않는 이상 그걸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데, 여러분들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나씩 제거해 나가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또 다른 것에 또 도전해 보는 것도 또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든 일이 아니라면, 사실은 저는 제가 이번에 나가서도 암 환우분들 뵌 분들도 계시는데, 암 환우분들이 이제 완전 초기나 예를 들어서 항암을 받아서 많이 힘드신 분들이 아니라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항암을 받고 수술을 받고 조금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신 분들한테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월급을 받았던 그런 일들이라면 분명히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일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지금 그래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상당히 굴뚝 같아요. 진짜 일을 하고 싶거든요. 제가 또 이렇게 여행업에 있어서 관광객분들 오시면 그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것도 상당히 좋아하고, 남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좋게 많이 지냈는데 코로나가 와서 그게 좀 안 됐고, 코로나가 온 지 1년 만에 제가 이제 암 환자가 되는 바람에 아예 일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사실 전 뭐 일을 하고 싶죠. 그래서 조금 단순한 일이나 힘이 많이 들지 않는 일은 사실은 하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국에 계시면서 아마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힘들지 않는 일에 한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배워보시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치료에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당연한 듯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있다면 그거를 한편으로는 계속 지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그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아파하시는 우리 암 환우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다. 견뎌내고 우리는 또 이겨내야 합니다. 대한민국도 화이팅! 제팔TV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한 제팔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조만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영상을 자주 못 올렸더니 감사하게도 어떤 분들이 왜 영상을 안 올려요? 뭐 소식이 궁금했어요. 이런 분들 그 글을 보면서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나는 대로, 제가 거리가 있는 대로 영상을 자주 올리도록 노력은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곧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